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수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한 4개월, 5개월 전에 한번 강의를 드렸죠. 그때도 북한에서 제가 말씀을 일부 드렸는데 이후에 대답은 하면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네, 김정일이 죽었다는 건 일단 사건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회다. 근데 기회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통일 의지가 있어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나요? 한국 사람이 진심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러면은 그 의지를 바탕으로 통일 전략을 가진 적이 있는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아까 바로 전에 말씀 주신 선생님의 기회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회가 와서 그냥 잡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입지, 그다음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권 내지는 심지어 청와대도 보면은 통일 전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지난한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기회가 왔는데도 못 잡는 그런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강국도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북한 상황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하는 건 뭐 신문기사는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이거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텐데, 논점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이라는 정권 자체가 안착이 잘 돼 있는 정권이냐 하는 건 부정적인 시각이 많죠. 그건 왜냐하면 뚜렷한 증거가 하나가 있는 게, 김정일이가 정권 연수 과정이죠. 수련 과정을 20년 거친 다음에 정권을 인수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게 잡아야 3년 정도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김정은이가 이걸 세트시키지 못한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추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는 게 학계 정설은 김정은이가 지금 얼굴만 비슷하게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김씨 집안이 뿌려놓은 그 부분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걸 끝까지 이용해 먹는 게 정권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는 좋을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받쳐져 있다고나 할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지금 북한을 통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김정일이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이 되면 집단지도체도 좀 비슷한데, 이 집단지도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냐는 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집단지도체제에 있는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켜봐야 돼요. 이건 가까이 들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역사에서 보면은 집단지도체제가 성공하는 케이스는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탈린 있죠. 스탈린도 폭정이 하도 어마어마하니까 스탈린 이후에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요. 그때서 들어간 사람이 크루스초프거든요. 이 집단지도체제가 성공하려면 그 전임자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은 못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모택통이가 하도 권력을 확대되니까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래서 등소통일 때부터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가는데, 그때도 등소통일을 일단 비판해야 돼요. 적어도 공산주의 역사에서는 그 전임자의 폭정에 대한 비판 없이 집단지도체제가 성공한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한번 두고 보죠. 어떤 식으로 저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런데 역시 두 번째 논점은 권력층이고, 두 번째 논점은 역시 경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난이 저렇게 엉망인데도 하여튼 김정일 때는 버텼거든요. 이게 계속 버틸 수 있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일 때 이제 저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을 얻는 대가로 경제를 희생한 거죠. 그렇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핵무기 하나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위력도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일단 핵 비슷한 거를 쪼물락쪼물락 할 건 있어요. 분명히.
그걸 뒷주머니에 갖다 놓는 대신 경쟁이 엉망이 돼서 사람을 죽겠죠. 근데 이 체제가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경제 문제를 뭐 사람이 굶어 죽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집단지배 체제도 무슨 제도적으로 유지되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게 정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이제 북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까지 한국의 대북 정책의 경험으로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양자 관계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햇볕 정책인데, 햇볕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했죠. 우리가 화해협력하고 돈도 주고 그리고 북한이 변할 테고, 변화는 우리가 우리 부분 안보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이 돼서 우리가 평화통일로 간다 하는 게 대표적으로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햇볕 연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전번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정치 경제학에 유명한 가설이 있는데요. 가치가 틀린, 그러니까 디멘션이 서로 다른데 존재하는 가치는 교환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암만 가까워도 그 경제 가치와 안보 가치는 다른 세계의 존재예요.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암만 가까워도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가 암만 북한에 뭘 퍼주고 뭐 한다 그래도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퍼주려면 안보 문제는 해결 못한다면 전제 조건으로 퍼줘야지. 안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게 바로 10년간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이제 북한을 가야 되는데, 북방 정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그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외교 정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뛰어난 외교 정책이었는데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이 노태우 대통령께서 퇴임하고 영창 가고 이러는 바람에 이 위대한 업적이란 독신 경향이 있는데, 이게 왜 뛰어나냐면요. 해방 이후 아마 체제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동북아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한국, 북한이 있죠. 그다음에 4강이 이렇게 있죠. 이거 다 합해서 이렇게 체제라는 게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한반도에. 근데 그중에 그 체제의 메인 축들이 4강, 그리고 남북한이죠. 근데 이 체제 수준의 외교를 한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문이에요. 이 케이스만이 체제 수준의 외교를 한 거예요. 아주 뛰어난 발상이었는데, 이게 우리 당시 외교안보 수석 하시던 김종희 씨가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데, 구체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이냐면, 일단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은 우리 뒷받침하고 있죠. 사실상 일본 뭐 중동맹이고 미국 동맹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 뒤에 소련하고 중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로선 소련이죠. 소련이 망하기 전이니까. 그럼 소련하고 중국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체제가 바뀌죠. 전반적으로. 그죠? 그럼 체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들어오면 북한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체제적인 압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한소 수교, 한중 수교, 1991년도, 92년도에 해결됐던 한소, 한중 수교가 바뀝니다. 증거를 드릴게요. 북한이 얼마나 체제적 압박을 받았으면 튀어나왔죠. 남북한 대화하자. 그때 체결됐던 게 기본협의서입니다. 남북한 기본협의서입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 남북한 기본, 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그거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북한의 속성상 사인할 수가 없는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파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북한이 그걸 사인했어요. 체제적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체제적 압박만 정확히 주면은 그 나라가 아마 독재국가냐 무슨 국가라도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북 정책 아니면 전체 동북아 전체를 놓고 보는 한국의 대외 전략에서는 가장 뛰어난 업적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평가가 안 돼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체제적 압박을 주기 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 관계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우유 뭘 주면은 뭐 한다는 건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걸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과거 50년간 증명이 됐는데 단지 압박을 받은 거다. 그중에서 가장 유효한 게 지지적 압박입니다. 두 번째